1번 경기 코모 대 피오렌티나. 코모가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최근 경기들에서 승리에 익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할 것 없이 큰 기복이 없는 팀이고 굉장히 적은 실점률을 보이면서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피오렌티나가 최근 5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극심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코모에게 승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딱히 전력 누수도 보이지 않는 코모고 빠른 역습보다는 여러가지 옵션으로 피오렌티나의 수비를 흔들만한 능력을 가진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반전은 어려워 보입니다. 첫 번째 경기 코모의 승리로 인정하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라요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요는 직전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2대1로 패배하면서 4경기 연패에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득점력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득점보다 실점이 거의 3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홈이라고 해도 딱히 좋은 경기력은 기대하기 어렵고 상대가 상대인 만큼 고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라요는 경기장 잔디의 문제로 2월 1일 경기만 치른 상황에서 열흘 이상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아틀레티코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또 아틀레티코가 직전 홈경기에서 레알 베티스에게 무기력하게 패배하면서 홈에서 꺾이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부진을 씻어낼 수 있을지도 관건인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라요의 홈 잔디의 상태가 어떨지도 봐야 됩니다. 새 잔디로 바꾼 후에 경기가 된다면 양팀 모두 적응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른 구장에서 경기를 치룬다면 라요가 홈 이점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어떤 변수가 생겨도 생길 경기입니다. 또 경기 취소까지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단통으로 정배 승부를 보는 것도 맞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서 승무패 3픽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라치오 대 아탈란타. 순위에서 보듯이 두 팀 팽팽하고 지난 맞대결의 결과에서도 대등한 면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크게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치오가 홈이점을 가져가는 경기고 최근 4경기째 패배가 없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어가면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큰 경기입니다. 다만 득점력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비에서의 강점을 보이는 아탈란타의 수비를 어떤 식으로 흔들지 고심을 해봐야 되는 라치오입니다. 아탈란타는 최근 패배보다는 승리와 무승부에 익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적은 실점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득점력에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심한 빈공에 시달리고 있고 케텔라의 선수와 스카마카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득점력은 더 저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두 팀 쉽게 승부가 갈리지 못하면서 지루한 경기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경기이고 라치오가 홈 이점을 가져가면서 점유율을 높이겠지만 아탈란타의 빠른 역습과 공수 전환으로 받아치면서 접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홈팀 라치오가 실점률은 좀 더 높지만 홈 이점을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고 아탈란타가 주력 공격수들의 부상으로 전력 누수가 심각하지만 단단한 수비로 실점하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해보면서 저는 이번 경기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세비야 대 알라베스. 두 팀 순위에서 보듯이 경기력에서의 차이는 없어 보이고 최근 경기들에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팀들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세비야가 홈 이점을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쥘 경기지만 홈에서 딱히 경기력이 좋다고는 볼 수 없겠고 최근 경기들에서 거의 매경기 실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실점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알라베스는 직전 경기에서 헤타페에게 홈에서 0대2로 패배하면서 2경기 연패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홈에서는 패배하고 원정에서 승리하는 이상한 기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픽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 경기 3픽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세비야가 홈 이점을 가져가지만 상대방의 역습 상황에서 수비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알라베스의 공격이 단순하지만 더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수비를 내려앉히고 빠른 역습을 통한 전개를 지속해서 보여준다면 세비야의 수비 정도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더 낮은 투표율, 지금 18% 투표를 가지고 있는 알라베스의 승리 쪽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소시에다드.
레알 마드리드가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전력상 압도적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쉽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핵심 공격수인 음바페 선수가 컨디션 난조라는 말이 들려오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고, 소시다드가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지만 최근에 홈 원정 할 것 없이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전의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소시에다드가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전력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버티는 양상을 보인다면 이번 경기 무승부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중원, 측면할 것 없이 강한 압박을 할 것이고, 소시에다드는 수비를 아래에 두고 빠른 공수 전환과 역습을 통한 그렇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는 홈팀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는 유력해 보이지만 무승부 이변까지는 바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크레모네 대 제노아. 두 팀 승점이 동일하고 순위도 차이가 없습니다. 또 경기력에서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픽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무패 3픽으로 안정적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크레모네의 홈이고 크레모네가 주도권을 쥘 수도 있는 경기지만 최근 연패 흐름을 좀 벗어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경기입니다.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전력 누수도 있고 노장인 제이미 바디 선수의 공격에 의존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노아도 마찬가지로 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경기들에서 많은 실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만 전력도 약 우위에 있고 배당으로 봤을 때도 제노아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원정팀 제노아의 승리를 가져가시는 것도 무난해 보입니다. 다만 제노아는 원정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크레모네가 득점력이 처참하긴 하지만 홈에서는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홈 이점을 가져가는 크레모네의 승리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 맞대결의 결과에서도 크레모네가 원정에서 제노아에게 0대2로 승리하면서 상성에서도 약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서 홈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두 팀 전력, 경기력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홈 이점을 가져가는 크레모네의 11경기 만에 승리 쪽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파르마 대 엘라스. 두 팀 지난 경기 결과를 봤을 때 경기력의 차이는 크게 없어 보이지만 홈 이점을 가져가는 파르마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볼로냐에게 원정에서 0대1로 승리하면서 그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크고 순위에서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파르마의 승리 지금 64% 이상 몰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파르마가 직전 원정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이른 시간에 수적 우세에서의 경기였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고 경기 운영 자체는 엘라스가 더 화끈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엘라스가 지속해서 파르마의 골문을 두드릴 것이고 파르마는 수비를 내려서 수비 위주의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또 엘라스가 현재 리그 꼴찌로 강등권이기 때문에 경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슬슬 올라와야 될 타이밍도 봐야 됩니다. 더 간절함을 봤을 때는 엘라스의 승리도 보이는 경기입니다. 저는 단순하게 두 팀 경기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간절한 팀을 선택해 보면서 홈팀 파르마의 패배 11%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헤타페 대 비아레알. 헤타페가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지만 경기력이 더 좋은 비아레알이 주도권을 쥐고 갈 경기로 보입니다.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에서 에스파뇰을 4대1로 꺾으면서 연패의 흐름을 끊어냈기 때문에 그 기세를 이번 경기에 이어가기는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헤타페도 직전 3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득점력에서는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안정적인 수비로 질 경기도 무승부로 끌고 가는 저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 이변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안그래도 득점이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후안미, 마틴, 마요랄 같은 핵심 선수들이 부상이탈하면서 득점을 해줄 선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무득점으로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비아레알이 득점에서는 압도적이지만 심각한 원정 부진을 겪고 있고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부상이탈하면서 공격 전력에도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비아레알이 지속해서 헤타페의 골문을 노리겠지만 수비에서의 강점을 보이는 헤타페가 뒷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무딘 창만 휘두를 것으로 보이는 경기,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저는 이번 경기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토리노 대 볼로냐. 토리노가 홈이지만 볼로냐가 정배를 받은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더 높은 순위에 있고 전력 우위라서 뭐 그런 것 같은데 최근 경기력에서는 두 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토리노가 최근 경기들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볼로냐의 경기력입니다. 최근 3경기 연속 홈 경기를 치렀지만 그 3경기에서 연패했고 단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연달아 홈에서의 일정에서는 승리를 챙겨야 될 시점에서 연패를 했기 때문에 원정에서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또 순위에서 3계단 차이는 나지만 승점이 단 3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지난 경기력에서도 뭐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토리노가 최근 경기들에서 기복은 있다곤 하지만 홈에서는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기 때문에 볼로냐가 홈에서 좀 부진한 흐름이 원정에서 깨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는 토리노의 승리 쪽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마요르카 대 베티스. 순위에서 비교하듯이 두 팀 경기력의 차이는 커 보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홈과 원정의 경기력을 비교해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마요르카가 전력 아래이고 순위도 아래에 위치해 있지만 홈 경기력은 준수한 만큼 이번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물론 매번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떨어지긴 하지만 홈에서는 득점력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이상한 성향을 보이는 팀입니다. 직전 홈 2경기에서 무려 7골 퍼부었고 핵심 주포 무리키 선수의 발끝은 홈에서 더 날카로워집니다. 또 베티스는 직전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잡아내면서 이변을 연출하긴 했지만 분명 원정 기복은 존재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연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마요르카가 홈에서 안정적인 공격적인 좀 이런 운영을 할 것이고, 베티스가 수비에 무게를 두고 역습을 통한 공격 전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무승부보다는 두 팀 최근 실점이 많기 때문에 어느 팀이 넣어도 넣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홈팀 마요르카의 승리 가져가면서 베티스의 승리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